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던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이중 플레이를 하느냐며 당장 특검법 협상에 임하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 협상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입장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요 며칠 사이 특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했었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었습니다. 특검에 반대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의 의중을 반영해 일단 야당과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고 기조를 바꿨고 국민의힘은 당장 협상을 시작하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협의를 위한 공식 회동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라며 특검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준 수석대변인도 특검 여론이 큰 상황에서 회피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특검의 대상 등에 대해 협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먼저 하는 건 역사에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속한 협상을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말하면서 국민 여론을 간보고 민주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현재 물밑으로 협상 제의가 오가고 있는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실제 회동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특검 후폭풍이 거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매주 타는 민생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오늘부터 8주에 걸쳐 매주 3일에서 4일 일정으로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방문지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민심 탐방과 함께 특히 2030 청년층과의 교감을 나누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인데요. 어제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약속하며 청년층 구애 작전에 나선 데 이어서 취약층인 2030 달래기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버스 안에 스튜디오도 차리고 청년층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갖거나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도 합니다. 또 세대별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국민 반상회, 국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정책 제안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울산에서 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해 청년들과의 대화 등을 소화하고요. 이후 부산으로 넘어가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영화 1984 최동원을 관람하는 등 저녁 늦게까지 일정을 진행합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틀간의 지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추가 인선 소식이 있습니까? 네, 우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태 차관보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제1야당 후보로서 외교 행보에 첫 발을 뗀 셈인데 상견례를 겸해 향후 한미동맹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공식 일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데 역시 지금 최대 관심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특히 인선 문제겠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기존 캠프를 확대 개편하려는 데 대해 선대위가 크다고 선거에 이기는 게 아니고 국민이 식상해야 하는 똑같은 얼굴들을 내놓는 건 감흥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결심할 문제라며 재차 압박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뭐 예서 후보 안 하기가 아니라 이 후보 스스로가 확실성을 갖고서 결심을 하는 거지. 그 나하고는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측 의견을 절충해서 캠프 핵심인 총괄 선대본부장 자리에 4명을 공동으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인데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거론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의중을 묻고 있다고 말을 아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결심만 한다면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추가 인선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른 야권 후보들도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왓챠를 방문해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태일 재단 사무실에서 주 4일제 로드맵과 새로운 노동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캠프 자원봉사자들과 차담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